나우 3부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자, 우선 민주당이 내년 시행 예정인 금투세와 관련해서 당론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예상은 유예에 좀 더 관측이 많이 쏠리는데 그래도 폐지에 다수의 의견이 있었다라고 하니까 또 이후의 흐름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쉬고 열렸잖아요. 한 주의 마지막에 금요일 거래일인데 어떻게 보면은 약간 여유는 느껴집니다. 전반적인 섹터로 봤을 때 제약 바이오주가 시장을 이끌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고요. 중동 쪽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섹터, 특징적으로 방산, 에너지 섹터 추가 상승의 힘을 조금 얻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그래도 저가 매수세가 일부 유입이 되고 SK하이닉스가 3%대 반등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금은 여유를 갖고 10월 장을 대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실적 시즌도 포문을 열 차례잖아요. 그런 대비도 함께 아울러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이 4거래일 만에 반등세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수 확인하러 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조금 더 반등의 탄력이 괜찮네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코스닥도 4거래일 만에 반등했는데 1%대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771선에 위치하죠. 이 코스피도 4거래일 만에 반등인데 8포인트 정도예요. 2569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로 수급적인 상황 만나볼게요. 자, 오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이 매수로 돌아섰습니다. 3거래일 만에 매수하면서 금융, 철강, 제약 쪽 사더라고요. 자, 기관은 4거래일 연속 매도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전기전자 섹터 팔고요. 외국인 오늘도 전기전자 섹터는 팔고 있어서 이 흐름은 좀 동조화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관 쪽에서 1,700억 원 넘는 매도세가 출회가 됩니다. 살피시고요. 자, 코스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의 수급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 나오잖아요. 근데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주의 강세 힘이 느껴집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시총 상위주, 제약주도 코스닥에서 빨간불을 뿜고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제약 쪽에 확연하게 좀 느껴지거든요. 그런 힘이 있다라고 현재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은 나홀로 한 1,800억 원 정도 매도 물량 출회가 되네요. 살펴보시고요. 자, 바로 이어서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이슈 3가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게 삼성전자에 달려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 주에 실적 발표되면서 증시에 하나 이제 분수령이 될 예정입니다. 사실 작년 반도체 업종을 생각하면 업황이 최악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 턴어라운드를 가파르게 한 흐름들이 있었고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에서 그 힘이 느껴졌는데 연초 흑자 전환했고요. 2분기 영업이익이 한 6조 4,500억 원 정도 나타나면서 그 전사 영업이익의 한 62% 반도체가 커버를 했잖아요. 굉장히 좀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반도체에 굉장히 과대한 잣대를 들이매고 있다. 과도한 잣대를. 이런 흐름들이 나타났던 게 모건 스탠리 해외 IB 쪽 분석 보고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HM의 공급 과잉 우려를 했었죠. 그러니까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AI 투자를 망설이면서 HBM의 수요가 쪼그라들지 않을까를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맥쿼리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거의 반토막 냈습니다. 왜냐하면 목표 주가를 보니까 64,000원까지 떨어뜨렸으니까요. 그런 흐름들로 이 K반도체가 좀 억울하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좀 가파르게 떨어지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경영진이나 임원진이 자사주 매입 카드를 꺼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2일이었습니다. 이번 주 2일이었는데 52주 신저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장중에 5만 원 선을 터치하기도 했는데 이거는 1년 9개월 만에 5만 원 선으로 추락을 했던 거거든요. 어쨌든 그런 카드가 쉽게 먹히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방증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반도체에 대한 우려는 너무 과했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엇갈린 그런 전망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마이크론 최근 실적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출 실적만 보더라도 9월 반도체 실적은 1년 새 거의 37% 증가한 흐름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리고 시장 조사 업체 트랜스포스 같은 경우에도
내년 HBM 공급 과잉 우려는 너무 과도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 HBM이 전체 D램 수익의 30%를 웃돌 것으로 보이면서 수익성 괜찮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정반대에서 시소게임을 하는 듯한 그런 흐름들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찌됐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실적을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증시의 분위기가 확연하게 달라질 수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재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어서 맨 마지막에는 이 문구를 좀 써놨습니다. 즉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업황도 업황이지만 외풍에 따라서 주가 변동성이 커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삼성전자의 강점은 통 큰 투자와 빠른 결단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희 돌아가셨지만 이 선대 회장이 그렇게 된 지 한 10년이 지났고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에는 사법 리스크에 발목을 묶인 지 7년이 지났습니다. 이러면서 과감한 투자, 빠른 결단력 이런 부분을 좀 무색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업황도 그거지만 삼성전자 자체로 보면 외풍이 삼성전자의 힘을 약하게 하지 않았냐 이런 또 분석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전반적으로 경제 전반적으로 한번 이런 이슈도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부분 같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줄에는 좀 써봤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는 K미용기기. 이데일리 스핀 상단에 있었는데 사실 K미용기기 중소업체를 중심으로 좀 강한 힘이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 K미용기기에 좀 적합한 그런 중소기업들 좀 눈여겨보게 되는데 동남아 공략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를 보니까 제일 선택지가 동남아라고 하는데 사실 K-팝, K-드라마가 동남아에 굉장히 유행하잖아요. 그러면서 긍정적인 흐름들 잘 나가고 있다고 하고 지금 K미용기기 업체 같은 경우에는 국내보다는 해외에 올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레드오션인 국내 시장에서 출혈 경쟁을 하는 것보다 큰 물에서 놀아야 된다라는 인식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 더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나 보죠. 그리고 동남아가 그 주력 세력에 있는 거고 지금 트렌드가 동남아 성공하면 중동, 그리고 미국, 유럽으로 확장하자라는 인식을 좀 갖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기업들을 좀 제가 써놨는데 원택 같은 경우에는 피부 미용 의료기기 전문 제조 업체입니다. 근데 여기가 지난달 인도네시아 진출을 공식화했습니다. 주력 제품인 고주파 미용기기인데 여기 이제 승인이 된 거죠. 근데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 국가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게 여기 인구가 2억 7천여만 명이고요. 피부 미용 의료기기에 거의 1등을 차지하고 있는데 1조 3천억 원 정도 규모가 되더라고요. 여기 좀 가파르게 침투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작년 매출 17억 원이었는데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80억을 벌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뛴 수출 실적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인도네시아 앞으로 이쪽으로도 활로를 좀 개척할 미용 기기 의료 업체들이 좀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비올 같은 경우에 2천억 원대 중국 시장까지 선점했습니다라고 썼는데 이미 한 미국 시장은 4천억 원대로 보고 있거든요. 거기 들렸다 이제 중국 하는 겁니다. 2021년도 184억 원에서 작년 425억으로 또 껑충 뛴 매출 실적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이로닉 같은 경우에도 올해 베트남 진출을 확정지었다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동남아, 중국, 유럽 포트폴리오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파마 리서치는 증권사에서도 분석 리포트를 많이 내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면부, 그 주름 개선 미용 기기이죠. 이 리쥬란 판매를 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또 투자를 받았습니다. 지난달에 유럽계 사모펀드인데 CBC에 2천억 원 투자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 유럽계 사모펀드가 거의 280조를 굴립니다. 괜찮은 곳에서 괜찮은 투자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클래시스도 많이 아시는데 여기가 그 고주파 피부 그 리프팅 효과를 가진 의료기기인데 이 볼륨어 미국 시장에 처음으로 제품을 출시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K 미용기기 의료 업체들이 해외 수출로 지금 활로를 개척하고 있거든요. 그런 흐름에서 잘 나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이런 수출 실적에서 보여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후에 또 한 번 옥석 가리기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볼게요. 요거는 약간 수급적인 부분에서 아쉬운 대목인데 외국인이 8월 이후에 10월 2일까지입니다. 오늘 장은 안 끝났기 때문에 거의 11조 1,000억 원 가까이 팔자 흐름을 보인 흐름들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코스피는 7.5% 하락을 했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는 잡히겠죠.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유, 뭐 환율에 취약하거나 뭐 여러 가지 세계 시장과 좀 동조화되지 않는 규제 정책이나 뭐 이런 부분, 그리고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이런 부분에 산업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어쨌든 여러 가지 또 이유는 모으려면 또 모은 거니까 외국인이 떠장가는 흐름들이 포착이 됐다라는 거고요. 하지만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확인해 볼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산 탑 10개 종목들은 의외로 수익률이 괜찮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코스피는 7.5% 하락했는데 외국인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의 수익률을 보니까 1.78% 그래도 선방한 흐름들이 포착이 됐다라는 거고 뭘 그렇게 샀냐라고 봤더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5,546억 원을 매수했거든요, 외국인들이. 여기가 올해 매출 4조 원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된다면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기업 중에 유일하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4조 원 매출을 기록한 기업으로 이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워낙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 시밀러의 강점이 있는데 그래서 원료 의약품이 그 기간이 있잖아요. 특허 기간. 요게 빠지면 바로 치고 들어오는 흐름들 굉장히 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의미한 앞으로도 실적 개선을 보일 것 같고 오늘 아침 증권사 리포트도 긍정적으로 나왔더라고요.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매수한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어쨌든 글로벌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이 기간에 샀던 종목을 보니까 밸류에이션은 괜찮은데 주가가 많이 빠진 종목들, 우리가 흔히 저평가 종목이라고 얘기하는데 대표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HD 현대 일렉트릭을 담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도 포인트를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외국인들은 밸류업 관련주로 담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신한지주, LG전자, 포스코 홀딩스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어찌됐건 이거를 보면 외국인은 얄밉게 우리를 떠나갔지만 자기네들 먹거리는 잘 챙겨 나간 듯한 느낌이 드시죠? 결국 외국인은 못 이기나? 이런 좀 아쉬운, 좀 안타까운 생각도 듭니다. 그런 관련 이슈였으니까 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을 대하는 태도 중에 어쨌든 큰 손들의 흐름들을 우리가 계속 팔로우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걸 좀 같이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이슈 만나봤습니다. 저희는 이제 앞으로 뭐 여러 가지 주가의 변동성은 있지만 괜찮은 시장이 올 것이다라고 정우영 또 파트너께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런 흐름들이 어떻게 잘 맞아떨어질지 봐드려야 될 것 같고 1313 챌린지를 통해서도 괜찮은 종목들 잘 선별하는 그 잣대와 시선 함께 배워보시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어가 볼게요. 네, 마켓나우 3부고요. 정우영 이데일리 오은 파트너와 함께 분석 도움 드리겠습니다. 파트너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그 금투세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최종 결론을 아직 내지 않고 지도부에 위임하겠다라고 했는데 유예에 좀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라고 시장은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거 제쳐두고 오늘 시장 그래도 갈 길은 가고 있는데 자신감, 이거 조금 더 가져도 되는 장인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마켓나우 3부를 통해 가지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이 시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코스닥장이 이제 하반기에 주도 그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한 2주 전인가요? 3주 전부터 최대 저점을 만들어졌고 그로 인한 글로벌 시장에서 제일 꼴찌에서 이제는 10월장에 코스닥 시장이 글로벌 5위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아주 강한 시세를 낼 수 있는 시장이 지금 현재 코스닥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많은 이 시장의 업종과 주도 종목을 좀 알려드리고 있는데 마켓나우 3부는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게끔 주도 섹터와 주도 종목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시간에 들어오시게 되면 꼭 메모와 함께 여러분들 방송을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사례입니다. 여러분들 코스닥 시장이 시작되게 되면 시장의 업종이 대표적인 업종이 나타납니다. 과거 기억나시나요? 2차 전지가 움직일 때는요. 자, 에코프로 BM이 움직이게 될 때 같이 움직였었던 포스트코 가족뿐만 아니라 코스모 가족 그룹주 뿐만 아니라 코스모 이 나노신 소재 여러 종목들이 시장과 함께 큰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 바톤 터치를 이어받은 시장이 반도체였죠. 그 반도체 시장에서의 중심이 있었던 한미반도체와 테크윙 그리고 PSK홀딩스, 이수페타시스가 있었고 그에 관련돼 있는 AI 밸류체인에 관련된 종목들이 거의 30개 넘게 거의 더블 시세를 냈을 만큼 시장의 강세장을 움직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알테오젠과 유한양행뿐만 아니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드디어 황제주의 자리에 등극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따라오는 우리나라 시장에 바이오의 키워드가 생겼죠. 플랫폼, 기술 이전, 그리고 계약금을 통해 가지고 증자가 필요 없는 대한민국의 밸류체인이 가능한 여러의 바이오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리가켄바이오, 보르노이, 에이프릴 바이오, ABL 바이오뿐만 아니라 여러 종목들이 드디어 상한가뿐만 아니라 이 급등주 패턴으로 만들어지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드디어 바이오의 불장이 오고 있고 특히나 10월장은 여러분들이 하반기, 상반기에 잃어버렸던 이 시간을 하반기에 되찾을 수 있는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에 관련돼 있는 종목들을 여러 종목들을 소개시켜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보시면서 꼭 메모를 해 가시면서 자,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5장 전략을 잘 짜드리고 있는데 지금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흐름은 업종 상위에서 두드러지게 잘 나타나고 있고 그게 참 심플합니다. 네. 업종 상위 1등이 방산이에요.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 보니까 업종 상위 5등이 또 정유 있는데 실적 테마 1등이 에너지 섹터로 8% 급등하고 있습니다. 중앙에너비스가 24%, 흥구석유, 한국석유, 극동유화 급등한 흐름들 오늘 나타나면서 시가 대비 상승을 높이는 양봉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실적 테마 3등이 또 방산 섹터를 차지하고 있죠. 업종 상위로 다시 가보면 2등이 아까 이제 강조해 주신 제약바이오 이 섹터가 나오고 있는데 장기 테마 1등이 바이오고 2등이 유전자 치료제이며 단기 테마 1등이 또 줄기세포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딱 이게 정해져서 심플하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바로 이어서 데일리 아스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적 테마 오늘은요. 에너지 섹터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 대규모 미사일 공격 이후에 불안감이 한껏 고조되는 상황이고 또 미국 정부가요. 이스라엘의 석유시설 타격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지금 국제유가가 급등했잖아요. 그렇죠. 배럴당 $200까지 치솟을까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관련 섹터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장기 테마는 당연히 이제 바이오입니다. 실적 시즌 앞두고 긍정적인 전망들은 나오고 있는데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 이것도 지속적으로 좋더라고요. K바이오 기술력 발판 삼아 부각되는 종목 가리기 오늘 해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 단기 테마의 비만 치료제인데 그 꿈의 비만약으로 일컬어지는 위고비가 이제 국내 출시가 되는 이슈가 있는데 그렇죠. 국내 비만 치료제 시장이 연간 약 1,800억 원이라고 합니다. 들썩일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업종 상위는 방산 섹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동 전쟁 확산 우려에 방산주가 불을 뿜을 수 있는 가능성 높은데 로키드 마틴도 사상 최고가 같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 선 되찾으면서 뚫으면서 지금 고공행진하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주가 흐름 잘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섹터 에너지 섹터입니다.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스핀의 전광판을 보면서 먼저 좀 시장을 한 번 더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인 시장을 보게 되면 이데일리 스핀의 전광판에 한눈에 딱 들어오는 것을 좀 볼 수 있는데, 자, 중동 지질학적 리스크로 인한 에너지뿐만 아니라 방산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셀링 포인트가 잡히죠. 자, 어찌 보면 시장이 연일 약세를 보였었던 우리 국내 시장이 중동 지질학적 리스크로 인한 또 하나의
악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 어째 보면 이 그 금투세 관련돼 있어가지고 이슈가 오늘 오전장에 좀 있었죠. 자, 그러다 보니 지도부의 지도부의 위임을 좀 했습니다. 그러나 당론과 비슷하게 지금 흘러가는 분위기는 유예 아니면 폐지인데 폐지보다도 유예입니다. 유예 중에서도 2년 아닌 3년이라면 거의 폐지 수준으로 간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기관과 외국인은 오늘 지금 현재 700억에서 1,100억이 들어오는 걸 보게 되면 지질학적 리스크는 하나의 시장의 하나의 이 한 섹터의 테마로 움직이고 있고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기관과 외국인의 메이저는 금투세에 대한 눈치를 지금까지 봤다라는 게 오늘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 관계자 여러분들 제발 부탁인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유예 아니면 폐지 빨리 좀 결정 좀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실 섹터는 에너지입니다. 역시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아침 일찍 WTI 국제유가가 급등을 통해 가지고 급등을 좀 보였는데 첫 번째로 중앙에너비스가 오늘 시간과 함께 오늘 시작과 함께 아주 급등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자, 지금 현재 24%대 움직이는 걸 보게 되면 현재도 자, 유가 선물에서도 아직 빠지지 않고 시근시근 오르는 모습이 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 충돌뿐만 아니라 그에 관련이 있는 유가 급등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 아침 일찍 중앙에너비스가 움직였습니다. 자, 이 또한 주말 동안에 다시 한 번 더 좀 조용조용해지면 또 빠질 수가 있으니까요.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에는 따라가지 말고 다음 주 월요일장에 보시면서 좀 접근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이 있는지만 좀 체크해 드리는 거예요. 자, 흥국석유입니다. 자, 흥국석유는 이 수요일장에 이어가지고 오늘도 급등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자, 오늘은 외국인의 이 트레이딩 물량이 11만 주까지 들어오면서 전고점의 모습을 뚫을 기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항상 트레이딩 관점의 종목들은 장중에 움직이다가 종가에 밀리는 경우가 좀 많은데 밀렸을 때의 그 캔들의 위치뿐만 아니라 종가 관리가 되는 양봉의 시초가를 지키는 양봉을 지켰을 때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견과 함께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흥국석유는 오늘 52주 신고가 1년 중 최고, 오늘 주가가 높은 날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두 번째는 장기 테마의 바이오 섹터 봐야 되는데 오늘 1등 바이오, 2등 유전자 치료제, 4등 CDMO 예. 다 제약바이오가 독차지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역시 시장은 현재 제약바이오 쪽에 이 완전 시장이 수급이 쏠려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자, 현재 외국인의 700억의 기간에 1,100억이 들어오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절반 이상의 지금 수급이 들어가고 있는 것은 바이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바이오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오의 첫 번째 보셔야 될 바이오는 저는 자, 보르노이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13 챌린지를 통해 가지고 편입시켰지만은 자, 단기적 수익은 좀 내진 못했고요. 추세 우상향이다 보니까 의견을 계속 보유 의견을 좀 드렸는데 여러분들 추세를 보시게 되면 아주 견고합니다. 양봉이 나오게 되면 레벨업을 시키고요. 추세를 5일선을 타고 가고 있고 특히나 기관과 외국인의 연일 손바뀜을 내면서 움직이는 거 보게 되면 아직 끝나지 않았고 오히려 더 추가적인 슈팅이 나올 수 있는 모습으로 매집 물량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달 들어가지고는 오히려 더 이 몇 달 전에 지금 8월 달에는 오히려 더 60일선, 20일선 눌림목을 주고 움직였는데 자, 이 9월 말이 하고 지금 현재 시장은 오히려 더 20일선 눌림목도 주지 않고 5일선을 타고 가는 걸 보게 되면 아주 자, 이 가파른 이 상승을 좀 보일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의 VC와 중화권 등의 기술 수출 이전 기대감도 남아 있고요. 동일 파이프라인을 보게 되면 자, 동일한 이 피어 그룹들의 파이프라인을 보게 되면 자, 블루프린트 같은 경우는 현재 파이프라인이 3조 7천억이 움직이고 있고 자, 마르티가 지금 현재 3조 3천억으로 수준을 되는 걸 감안해서는 향후 임상 성공의 그 과정에 따라 가지고 동사의 기업 가치는 꾸준히 상승할 거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자, 보르노이 여러분들이 강력 매수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당연히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리가켄 바이오를 이 자리에서 소개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리가켄 바이오는 이 보르노이와 동일하게 자, 9월 말부터 시작돼 있던 이 매집 패턴이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고 20일선 눌림목 자리도 주지도 않고 연이어 지금 오늘 자, 상승 패턴을 두고 있습니다. 정권사 저번 주에 정권사 세 군데에서 매수 지금 목표 단가를 14만 원까지 보고 있을 정도로의 파이프라인의 가치가 지금 상승되고 있는데 특히 ADC 신약 물질이라고 보고 있는 LCB14의 기술이
이전 기대감이 하반기에 상존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종목, 그리고 기관과 외국은 쌍끌이 매수가 들어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스핀의 차트는 4원소 차트입니다. 말 그대로 그 회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옆에 보시면 지금 지금 이미지가 나와 있고요. 어떤 일로 인해 가지고 파이프라인에 어떤 파이프라인이 들고 있는지 기업 정보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요. 2009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기술 이전했었던 내용을 여러분 공시에 찾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로 12번의 기술 이전을 통해 가지고 현재 이 총 계약 금액만 6조 4,670억, 그리고 알파 비공개 알파까지 합치면 거의 7조에서 8조 가까이 되는 기술 이전을 누구에게 얼마나 했는지 별도로 찾을 필요 없이 스핀의 차트를 통해 가지고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스핀의 차트를 여러분들 꼭 유심히 보시면서 매매에 도움을 받아 가셨으면 합니다. 리가캠 바이오는요, 매수 관점으로, 강력 매수 관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게 봐주시네요. 또 잘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비만 쪽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만 치료제 단계 테마인데 지금 사실 전 세계적으로 비만, 그러니까 살과의 전쟁을 하고 있는데요. 예. 놀라운 게 그도 그럴 만한 게 2022년도 딱 2년 전이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의 비만 인구수가 10억 3,800만 명이라고 합니다. 네, 그중에 저도 포함되나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예. 그만큼 우리가 항상 뭐 누굴 만나면 나 살쪘다, 살 빼야 된다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 맞습니다. 시장을 잡는 자 돈을 네. 벌 것이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맞습니다. 네.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자기 이제 이 외모와 체형 여러 가지의 이제 건강 관리, 헬스케어에 좀 관심을 갖게 되는데 네. 특히 이제 비만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여름철이 다가오는 봄 때 좀 신경을 좀 많이 썼잖아요. 근데 어느 수준 소득이 25,000불, 2만 불이 넘어선 순간부터 사계절 모두 다 매번 입에 달고 다니는 소리가 살 빼야 된다, 다이어트 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맛있게 먹으면 여러분들 다이어트입니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 건강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과 함께 그러나 비만 치료제 시장이 가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은 현재 이 위고비의 위상이 우리나라에까지도 비칠 수 있다라는 근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첫 번째 종목은 블루엠텍입니다. 블루엠텍 같은 경우에는 위고비 국내 유통의 60% 이상 담당할 전망입니다. 그 전부터 여러분들 이 삭센다의 이 유통 거래를 보시게 되면 연일 삭센다의 유통 거래뿐만 아니라 의약품 유통 거래의 우리나라의 메인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위고비의 이 국내 출시와 함께 여러 가지 쇼티지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블루엠텍의 이 출하 물량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이 부각될 수 있는 확실한 이 모멘텀을 좀 들고 있습니다. 위고비 이 블루엠텍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일주일 정도는 지금 시장의 이 약세 현황으로 인해 가지고 좀 눌려 있는 모습인데 특히나 21선 저 정도 주지 않고 5일선에서 견고하게 단봉으로 움직이는 걸 보게 되면 위고비 국내 유통에 있어 가지고 지금 매진 물량이 좀 들어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자리에는 조금 여러분들이 부담된다면 여러분들 장대 양봉과 함께 다시 한번 더 거래량이 터지면서 손바뀜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 좀 들어가시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 블루엠텍은 추세가 살아있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보셔야 되는 점은 D&D 파마텍입니다. 1313 챌린지를 통해 가지고 편입했다가 수익을 보고 나왔던 종목인데 다시 한 번 더 4만 원 선에서 지지 캔들과 함께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로 다시 한 번 더 5일선 관통형 캔들이 나옵니다. 추가적인 상승까지도 보일 수 있고요. 특히 미국의 파트너사와 함께 비만 치료제 일상에서 성과의 확인과 함께 앞으로의 기술 이전, 추가적인 기술 이전까지도 하반기에 존재하고 있는 D&D 파마텍이 오늘 급소를 통과하기 때문에 매수의 관점으로 보자라는 의견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은 이제 방산입니다. 세상이 현재 중동 분쟁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운데 그래서 방산주를 이게 하루아침에 끝날 것 같지 않아서 더 담아야 되나라는 분들에게 좀 유의미한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하나 에로스페이스, 현대 롯데, 하나 시스템, LIG, 넥스원 모두 양봉의 흐름을 보이면서 좀 쭉쭉 가고 있거든요. 추세는 살아있는데 지속이 더 중요한 부분이라서 네, 맞습니다. 또 많이 올라오기도 했고 어떻게 보십니까? 이 중동 지질학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정말 많이 좀
어르렁대고 있는 시장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방산이 더욱더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대부분이 우리나라는 자, 분쟁 국가와 동떨어져 있는 이제 중립 국가의 모습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방산 업체들의 선택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커질 것 같습니다. 특히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자,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과 함께 자, 하나 비정, 하나 정비 기계 인적 분할을 통해 가지고 본질적 사업의 영역에 집중한다라는 이 표현이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기업 가치 제고가 기대되는 현 시장에서 여러분 기관과 외국인 쌍끌이 매수가 지금 들어오는 이유 중에 하나이고요. 전고점이라고 볼 수 있는 33만 원을 넘어섰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 매수하셔도 괜찮은 자리. 다시 말해서 전고점의 매물을 오늘 다시 한 번 더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으로 손바뀜이 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 매수의 관점으로 보자라는 의견을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방위 산업 자, 선도하고 있고요. K9뿐만 아니라 자, 천무 등의 유로 수출이 앞으로도 추가적인 기대감을 내비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은 매매를 통해 가지고 스윙의 관점으로 조금 더 오래 끌고 가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당연히 보셔야 되는 것은 LIG 넥스원입니다. LIG 넥스원, 자, 청궁, 현궁, 신궁 대표적인 정밀 타격을 볼 수 있는 제품으로 단가가 높은 국내 기업들의 독점적 지위와 함께 자, 올해 잔고만 해도 창사 이래 20조 원이 넘게 좀 들어가 있습니다. 남아 있습니다. 2032년 방어 미사일 분야에서 세계 1위를 어느 정도 기약할 수 있는 현재 자리이기 때문에 자, 무엇보다도 이 지금 자,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자,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와 함께 여러분들 오늘 망치를 만들게 되면 다음 주에는 추가적인 상승이 좀 어느 정도 보입니다. 자, 국산 유도 미술 최초로 미국에 수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4분기, 3분기 실적도 좋고 4분기도 기약할 수 있는 LIG 넥스원은 오늘 매수 급소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둘 다 매수 관점으로 보자라는 의견을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또 K 방산업체가 중동 시장을 뚫은 흐름들도 저희가 소개해드린 바 있는데 역시나 K 방산에 대한 그 무기 경쟁력 조금 더 빛을 발할 날이 계속적으로 또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관련주 소식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마켓나우 3부 이데일리 스핀 전략을 활용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보다 구체적인 정보 제공 필요하시다면 이데일리 TV 홈페이지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답답한 포트에 한 줄기 빛이 되어줄 1313 챌린지. 안녕하세요. 캐스터 김자림입니다. 기분 좋은 금요일입니다. 한 주간 시장이 좀 불안해서 쉬면서도 마음을 완전히 놓을 수는 없었는데요. 오늘은 좀 기분 좋은 반등이 나와주고 있죠. 그럼 3일 동안 저희 챌린지는 어떻게 흘러갔을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저희가 13시에 수익률 13% 챙겨드릴게요 라는 의미로 이제 1313이라고 챌린지 이름을 지었는데요. 하루 최대 2종목까지 편입을 해서 원래는 총 10종목으로 운영을 하는데 이번 주간 특성상 6종목까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최종 누적 수익률 발표가 되고요. 최대 5종목까지 장기 포트 따로 빼서 운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챌린지 5주차 누적 수익률 확인해 보시죠. 네, 6가지 종목들 나와 있습니다. 일단 첫날 편입된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조금은 아쉽게도 이 수요일 장 초반에 낙폭이 어느 정도 깊게 나오면서 손절 라인 터치를 했고요. 포트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리고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현재는 수요일과는 큰 폭의 차이는 없습니다. 수익률은 여전히 마이너스 3%권이라는 점. 그 다음으로 이제 브랜덱스 코퍼레이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종목의 경우에는 11시 구간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한 종목이기도 한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은 4% 가까이 잘 유지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오늘은 좀 스튜디오 미르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전거래일에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루 만에 수익률이 11% 넘었다, 12% 가까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오히려 더 이틀 만에 훨씬 더 높여서 18%를 챙겨가게 됐습니다.
있습니다. 국내 최대 애니메이션 기업이기도 하고요. 글로벌 OTT 3사와 현재 파트너십을 확보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네, 이 스튜디오 미르 오늘장 조금 더 추가적인 전략까지 알아보고요. 그다음에 유일 로보틱스 보겠습니다. 네, 새롭게 편입된 종목이죠. 이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짧게 단기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종목들로 좀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이제 내년도 캐파 확장에 대한 기대감도 나와 있고요. 실적이 9분기 만에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 외에도 중장기적으로도 밝다라고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차트상으로도 봤을 때 추세적인 우상향을 그려나갈 수 있다고 하시면서 수익률은 하루 만에 3% 넘어섰네요. 마지막 종목 확인해 보시죠. 네, 마지막 종목은 위지트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 빗썸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 빗썸의 경우에는 내년 하반기 이제 상장을 목표로 IPO를 추진 중인데요. 일단 T-사이언티픽을 필두로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들썩이고 있습니다. 위지트도 그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수익률이 하루 만에 5%를 넘어섰습니다. 네, 이렇게 6가지 종목들을 합산을 해보면 누적 수익률이 무려 19.45%입니다. 3거래일 동안밖에 운영이 되지 않았고 그리고 오늘을 제외하고는 이틀 동안 큰 폭으로 우리 시장이 내리기도 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까다로운 시장 속에서도 수익률을 3일 만에 20% 가까이 챙겨갈 수 있게 됐는데요. 이번 주 챌린지 5주차도 성공으로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일단 전문가님 소감부터 한마디 들어보시죠.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네 번째로 또 성공시켰는데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징검다리 이제 휴일로 인해 가지고 좀 전략을 단기적 관점에서 좀 보게 되었는데 이번 주도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부터 편입시켜 드릴 다음 주에는 어떤 전략으로 진행을 할 건지 잠시 후부터 꼼꼼히 지금부터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챌린지 5주차는 이렇게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또 이번 주 챌린지 6주차 첫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나와 있을지 지금 바로 만나주시죠. 네, 5주 저희가 챌린지 과정을 거쳤는데 그중에 4주를 성공시켰습니다. 네.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라고 할 수 있겠고 원래 한 주에 한 13%인데 훌쩍 뛰어넘어서 거의 20% 가깝게 네, 맞습니다. 수익률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홈런을 잘 치시네요. 네, 맞습니다. 자,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제가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자주 이야기 드리는 게 있죠. 이 지금 트레이딩 10계명이라고 해서 매번 시간이 지나면 시간을 매번 시장 방송을 통해 가지고 어떤 이 전략을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립니다. 저번 주에 제가 이야기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정보 쌓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2,500개 가까이 되는 종목을 여러분들 다 외우셔야 됩니다. 단 그 회사가 들고 있는 내재 가치, 청산 가치가 아니라 여러분들 최소한 그 회사가 뭘 하고 있는지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바이오가 움직이게 되면 플랫폼이라고 플랫폼 우리나라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머리에 따다닥 나와야 되고요. 또 유전자 치료제라고 하면 유전자 치료제가 쭉 나와야 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이 관련돼 있는 업종의 키맞춤, 순환매 갭 메우기 시장이 항상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관련돼 있는 종목들을 최소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는 다 아셔야 됩니다. 밑에 QR코드 보이시죠? 이 앞으로 넘어가면 또 다시 QR코드가 있는데 스핀의 이 스핀 차트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PC 아니면 모바일을 통해 가지고 옆에 항상 기업 내용과 이 기업이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소한 알고 시장에 들어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징검다리 휴가로 인해 가지고 좀 전략을 좀 변리했는데 이번 주는 어떤 전략인지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종목들, 이번 주 종목들 리뷰 한번 하고 전략을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레이크 머티리얼입니다. 레이크 머티리얼 들어간 이유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2차 전지에 관련된 이슈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했는데 역시 시장은 중심은 아직까지 기관과 외국인은 바이오에 있다라는 걸 오늘 다시 한 번 더 알 수 있었습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은 자리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거래량이 실리는 장대 양봉이 앞으로 나와야지 추세가 다시 한 번 더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괜찮지만은 전략을 변경하실 분들은 자, 교체 매매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끌고 가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단 빨리빨리 다음 주에 전략을 가져가실 분들은 교체 매매도 하셔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는 브랜드 X 코퍼레이션입니다. 자, 브랜드 X 코퍼레이션은 중국이죠. 중국의 경기 부양으로 인해 가지고 중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국내 1위의 요가웨이 잭스믹스의 브랜드 소유를 하고 있다 보니
연일 중국의 부양 효과에 따른 상승 효과를 독특히 볼 수 있습니다. 보유 의견을 오히려 좀 나을 것 같고요. 기관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현재 추세 우상향의 신고가 매매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종목은 유일 로보틱스입니다. 로봇 관련돼 있는 종목 중에서 유일하게 추세가 살아있고 기관가 외국인의 메이저 물량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레벨업을 통해 가지고 5일선을 타고 간다는 것은 기관가 외국인의 손이 닿지 않으면 절대 나오지 않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5일선 꺾일 때까지는 충분히 끌고 가도 괜찮고 만약에 매매 전략을 분리하려면 잠시 후부터 알려드리는 우리 이번 주 전략에 좀 편입하셔도 괜찮다. 좀 더 끌고 가셔도 괜찮고요. 5일선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위지트입니다. 위지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T사이언티픽의 관련돼 있는 종목으로 인해 가지고 단기적 관점으로 보자라고 들어가서 오늘 아침에 슈팅과 함께 익절을 보고 나왔던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고 특히나 어제의 음봉 그리고 오늘의 음봉 이 수요일의 음봉 오늘의 음봉을 보게 되면 하방 압력이 더 크기 때문에 교체 매매 의견을 종가 기준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부터 1313 챌린지 다음 주 전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1313 챌린지 하고서 이렇게 수익률이 잘 나니까 더욱더 이제 기쁜 것 같아요. 네. 네. 앞으로 남은 주도 잘 또 수익률 날 수 있게끔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이제 매일매일 이렇게 AS를 해드립니다. 이 전략도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이제 새내기 두 종목을 오늘 1313 챌린지에 또 편입을 시킬 겁니다. 그래야 다음 주부터 또 계산이 되겠죠? 어떤 종목 맞습니다. 가볼까요? 지금 조금 전에 잉크님이 저한테 조금 전에 서두에 물어보셨던 것처럼 우리나라 시장이 불장을 예고를 한다라고 네. 또 말씀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저는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2주 넘게 여러분들 동일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0월장은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10월장은 코스닥 장이 베스트 5가 될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 현재 제약 바이오가 끌고 가고 있고요. 특히나 2차 전지는 바닥이 나왔고 그리고 이 반도체는 드디어 하락을 멈추고 바닥권에서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코스닥을 움직일 수 있는 3대 축이라고 볼 수 있는 바이오, 2차 전지, 반도체가 드디어 상승 패턴을 움직인다면 우리나라의 코스닥의 10월장은 수일장은 아주 불장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있는 섹터는 제약 바이오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다음 주 전략은 제약 바이오에 집중하자라는 의견과 함께 오늘 포트에 편을 시켜드릴 두 가지 종목을 오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화제약과 알테오젠입니다. 첫 번째로 대화제약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화제약은요, 여러분들 차트를 보면서 이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얼마 전이었습니다. 26일 날 재료를 오픈시켰습니다. 세계 최초 경구암, 유암 개량 신약이라고 볼 수 있는 리포락셀을 개발하는 중국사에 판매 혜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한가 찍고요. 그다음에 갭상승 음봉을 주면서 3일 연속에 이 음봉을 찍고 오늘 다시 한번 간통형 캔들을 통해 가지고 추세가 만들어지는 자리에서 오늘 거래량이 실렸습니다. 전고점이라고 볼 수 있는 14,400원 그리고 15,000 상단을 뚫을 수 있는 강한 힘을 통해 가지고 오늘 거래량이 실고 있는데 제약 바이오가 움직이는 시점에서 이렇게 이제 이 판매 허가까지 현재 시점에서 나오는 걸 보게 되면 대화제약은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역시 한번 처음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위한 회사의 큰 의도가 아닌가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마시는 항암 치료제, 마시는 항암제, 세계 2위의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 중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본격화 시동을 걸었다. 부릉부릉 걸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마일스톤 수령액이 한 200억 육박이 되기 때문에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 실적 턴어라운드가 어느 정도 예고되고 있습니다. 기업 실적을 보게 되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개발 회사이고 바이오의 제약가라고 회사라고 좀 볼 수 있으면 적자는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화려한 이 실적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 재료로 함께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에 큰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는
모멘텀이 생겼고 그로 인한 선반영되는 시점이 현재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과 함께 오늘 대화제약을 편입시켜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는 16,000원, 손절가는 12,000원을 두고 다음 주 전략의 첫 번째 대화제약을 포토에 편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당연히 자, 알테오젠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저는 알테오젠을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의견과 포토 편입에 대해서 셋이나 마켓나우 시간대만 해도 거의 18번째 이야기 드리고요. 비공식적으로 여러 채널을 통해 가지고 올해만 해도 76번을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알테오젠의 미래 성장성에 있어 가지고는 누구보다도 과거부터 지금 좀 어느 정도 예지를 하고 예언을 하고 좀 이야기 드리는데 자, 오늘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정식으로 포트에 편입시키면서 자, 앞으로의 2, 3개월 동안 계속 여러분들 추적 매매를 통해 가지고 알테오젠을 지금 왜 들어가야 되는지 매번 그 순간마다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테오젠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70번 가까이 매수 의견을 주게 된 이유는 자, 블록버스터 의약품 특허 연장을 통해 가지고 핵심 기술 보유를 하고 있고요. 자, 피아, 자, SC의 주사 제형 변경, 자,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술 수출 기대감이 앞으로도 상존되어 있고 특히나 ADC 쪽의 SC 제형의 N땡땡의 기술 이전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는 분위기가 시장에서 들리고 있죠. 자, 뿐만 아니라 항체 약물 적합체, 자, ADC의 피하 주사 제형에 대한 특허 출원을 통해 가지고 자, 앞으로의 알테오젠의 성장은 끝이 어딜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시가총액 1, 2위를 다투고 있는데 특히 지금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쌍급 매수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추세를 만드는 걸 보게 되면 다음 주에는 다시 한 번 더 알테오젠의 시가총액 1위 탈환이 눈앞에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는 강력 매수 의견을 드리면서 없으신 분들도 꼭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단기적으로 목표가 38만 원과 그리고 손절가는 33만 원 매수 의견과 함께 다음 주에는 집중적으로 바이오에 집중적으로 포트 편입을 눈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지금 장기 포트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 알고 계시죠?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 세 종목을 포트를 편입되어 있는데 바이오다인, ST팜, 녹시차, 웰빙까지 보시게 되면 저는 말로가 아닌 행동으로 지금 현재 제약바이오가 왜 시장이 중심인지 눈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대표적인 전문가 정원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제약바이오 대장주 알테오젠 정말 강하네요. 5% 급등하고 있고 대화제약 같은 경우에도 8월 5일이 52주 신저가였단 말이죠. 네, 9일차 맞습니다. 이렇게 급등하는 게 놀랍네요. 어쨌든 오늘 또 1323 챌린지 두 종목 편입을 해주셨습니다. 자, 공개 방송 바로 이어가시죠. 네, 맞습니다. 다음 주 전략은 무조건 바이오입니다. 오늘 바이오의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는 걸 보셨죠? 삼바가 드디어 다시 한 번 더 눌림목 급소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제약 바이오 쪽에 관심이 아주 이제 집중되고 있는 시기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스핀을 통해 가지고 랭킹 5에 관련되어 있는 제약 바이오가 어떤 종목인지 잠시 후 빨리 뛰어가 가지고요. 2시 15분부터 밑에 코드 찍고 들어오시게 되면 너튜브 이데일리 스핀, 이데일리 온과 함께 여러분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다시 보기를 통해 가지고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QR코드로 찍고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조금 전에 매번 1시간 내내 보셨던 이데일리 스핀의 프로그램을 무료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여러분도 같이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종목 분석, 종목 발굴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한 주간 정우영 이데일리 온 파트너와 함께했고요. 저희는 네. 다음 주 월요일 오후 1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도 꼭 수고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화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아침 출근길이 쌀쌀합니다. 일교차도 크게 느껴지는데요. 이 폭염이 끝나고 올 겨울 역대급 한파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겨울철 북반구 지역에 강추위를 몰고 오는 라니냐도 한반도를 찾아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죠. 이 패션업계 실적 턴어라운드가 예상됩니다. 작년 대부분 업체들은 고물가로 이 소비 침체 등이 있었는데 영업이익이 반토막 났죠. 실제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폭염이 잦아든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여성복 매출이 최대 2배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패션업계 가을, 겨울 매출 비중은 봄, 여름보다 상대적으로 높은데요. 이 보온성 있는 고가 상품 판매가 주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여름 티셔츠와 겨울 패딩 가격 차만큼 매출과 수입도 늘어나는 구조인 거죠. 특히 올해는 상대적으로 따뜻했던 작년 겨울과 달리 역대급 한파에 소비자들은 방한 용품을 소비할 가능성이 큽니다. 패션 업체들 신저가 탈출 머지않아 보입니다. 이제 뷰였습니다. 자, 마켓나우 3부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최선을 다해서 다음 주 월요일 오후 1시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